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15주차 이번 학기 마지막 강의 자료로서, 지난 14주차에 나왔던 우리 과제 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그 뒷부분도 조금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자료를 제가 따로 별도로 PDF로 해서 강의 자료실에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강의로서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질 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요새 인공지능에 대한 그 보안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테크닉적인 측면과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한번 가지도록 할게요. 그 인공지능의 그 시큐리티와 프라이버시, 그다음 세이프티에 관련한 그에 대한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간단하게 그 AI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4학년 때 인공지능 교과목을 아마 강의를 잘 듣고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거의 대부분 내용이 좀 중복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인 그 연구 동향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연구자들이 많은 저널, 우수한 저널에 많이 제공을 하는데 자, 그중에서 요새가 아키브라고 해서 그 사전에 온라인 상에서의 어떤 사전에 그가 리뷰를 통하기 전에 그 페파에게 오서들은 아키브를 통해서 자, 미리 사전에 한번 많은 논문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요즘 같은 트렌드가 굉장히 빨리 일어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키브를 좀 많이 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키브가 가서 이렇게 논문에 대한 것을 저기 분석을 해보면 현재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를 바로 좀 많은 것을 파악할 수 있겠죠. 자, 여기 그러면 아키브 상에서 자, 많은 AI에 관련된 연구자들이 온라인 아키브에 이제 프리프린트로 형태로 많이 출간을 하고 있는데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자, 이게 2019년, 18년도의 기준으로 좀 봤을 때, 연구에 대한 그 트렌드를 보면, 이 머신러닝이 굉장히 이렇게 2016년도, 2017년도 기점으로 해서 2018년, 19년 이렇게 기하급수로 굉장히 많이 논문이 출간됐죠. 그만큼 많이 급격하게 이게 많이 연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조금 더 이제 증명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시브라고 이제 컴퓨터 비전 쪽이랑 그 패턴 인식 쪽에는 2017년도, 18년도 기준으로 해서 약간 정체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많이 연구하고 있겠죠. 자, 그 컴퓨터 비전 쪽도 대부분은 비전에 대한 부분이 있겠지만 거기에는 테크닉적인 컴포넌트로서는 저기 그 ML이나 DL 쪽을 또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18, 19년도 마찬가지죠. 19년도도 굉장히 많이 전 세계에 많은 AI 연구자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가별로 얼마큼 우리나라가 과연 AI에 대해서 얼마큼 이렇게 전 세계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조금 더 바라볼 필요 있는데 논문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국가에서 논문이나 연구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조금 많이 밑에 있습니다. 실제로는 자 근데 자 AI 관련된 특허를 봤을 때 특허 자 이렇게 원 밀리언 피플당 AI에 대한 특허에 대한 수치를 또 봤을 때 2015년, 18년 기준으로 자 여기 봤을 때는 자 미국이 제일 많죠. 미국이 굉장히 엄청나게 많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저 재팬 자 일본 쪽도 많이 있습니다. 일본, 프랑스, 캐나다 자 그리고 자 독일 자 캐나다가 원래 그 처음에 그 딥러닝을 애초에 그 알고리즘을 자 이렇게 했던 이쪽부터 이제 시작을 좀 많이 했는데 자 결국은 저기 미국과 더불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영국 다음으로 자, 우리나라가 자, 사우스 코리아가 이 정도의 위치가 있습니다. 자, 실제 AI 특허 관련해서는 자, 중국이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아래에 있는데 실제 연구자에 대한 분포를 보면 자, 중국이 굉장히 많이 자, 분포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나라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나 우리나라가 AI에 대한 특허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인구 대비상 좀 많은 정도에 조금 만연하고 있지만 실제 산업에서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미지수가 되어 있죠.
AI에 관련되는 학회, 아주 유명한 학회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닙스라든지 ICML이라든지 그 중에 많이 유명한데 그 중에 하나가 또 ICLR이라고 해서 자 여기 학회는 2019년도 그러니까 그 해에 학회가 자 발표되고 나면 그 논문에 대한 것을 자 분석한 것을 보통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오픈해서 보통 보여주는데 거기에 보면 2019년도 작년도에 그 서미트된 페이퍼에 대한 이 페이퍼들을 분석을 해서 보니까 그 강화학습, 그러니까 reinforcement learning이라든지 deep learning, 그 다음에 갱 있죠? 갱, 그 다음에 메타 러닝, 그 다음에 adversarial example이라는 부분, 이 적대적 강화에 대한 예제 이 사례들, 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연구가 많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논문이 많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자 그러나 올해 2020년도에 자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 요런 자 이렇게 그래픽 뉴럴 네트워크라든지 그 자녀 처리에 대한 NLP 그 다음에 다른 어떤 형태에 대한 조금 더 조금 색다른 이쪽 부분에 대해서 자 연구가 2019년도에 비해서 조금 더 증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한 해가 다르게 2019년도, 2020년도 마찬가지 2021년도에서 한 해가 다르게 AI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급격하고 그 연구가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자료가 되겠죠. 자, 그래서 굉장히 많은 AI 쪽 안에서도 이렇게 ML, DL 같은 경우도 많은 부분이 분야가 또 많이 정착이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연구자들이 이제 하루가 다르게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기준으로 딥러닝 알고리즘 동량 정리를 LG CNS 이지울 연구소장님이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한번 발표한 적이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제가 한 몇 가지 정도 사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보면 그 처음에는 그 범용적 AI라고 해서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그 트랜스퍼 러닝에 대한 것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때 트랜스퍼 러닝 자체가 이게 처음으로 시작한 것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지만 이 트랜스퍼 러닝을 통해서 미리 개발되어 있는 그런 모델들을 얼마든지 다른 데이터들로 추가적으로 학습을 통해서 많은 부분에 이게 쓸 수 있는 이게 도메인 어댑테이션이 가능하도록 만든 아주 핵심적인 기술이 되겠죠. 그래서 이와 더불어서 많은 지금까지도 트랜스포머 러닝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게 여러분들 조금 더 알고 있는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해서 강화 학습.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 다 그 알파고부터 시작해서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정답 자체가 어떻게 주어져 있는 것들을 이제 스스로 찾아서 가는 그런 강화 학습도 지금 이게 많이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강경한 그 딥러닝 모델이라고 해서 이와 같은 그 저기 요 주제 이 강의 자료 주제에도 해당 부분이 되는데, 실제적인 그 인공지능 모델 자체가 굉장히 취약점을 가지고 있고 그 취약점에 해당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샘플을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adversarial example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adversarial example을 통해서 얼마큼 로버스트한 딥러닝 모델을 만들 것인가 라는 것도 또 하나의 큰 주제로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타 러닝에 관련되어 있는 그 딥러닝 학습을 어떻게 자동화시켜서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일단 메타 러닝이고, 그 다음에 그 생성 모델이라고 해서 제너레이트 모델, 이 대체적인 건데 갱이 있죠? 이 강 또는 갱이라고도 하는데, 자, 이런 강 모델을 통해서 이미지라든지 그리고 오디오 이런 것들 많은 것들을 생성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도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모델들을 어떻게 조금 더 경량화해서 디바이스 단에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이제 모델 컴프레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주제와 더불어서 자, 여기 보면 자, 이게 딥러닝의 강경한 모델과 계행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보안을 걸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하나의 큰 주제가 되겠습니다. AI 시큐리티. 자, 그 다음으로 그 개인정보 프라이버시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학습을 할 때 해당하는 그 데이터들이 얼만큼 개인정보 보호에 위반하지 않고 준수를 하면서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의 부분이 굉장히 또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중에 하나가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페더레이트 러닝이라든지 그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라는 부분으로서 자 이게 페더레이트 러닝 이것도 상당한 주제로서
지금 많이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희 학과에서도 조금 더 특성화를 방향 잡은 것이 이제 디지털 트윈에 해당 부분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그 디바이스, AI 디바이스 관련되어 있는 그 온 디바이스 AI. 그래서 디바이스 단에서 엣지 컴퓨팅 단에서 얼만큼 더 학습할 것이냐라는 것도 하나의 큰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에 디지털 트윈에 관련된 것 중에 그 스마트 시티라든지 그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도 이렇게 현실과 같은 그런 가상 세계를 통해서 현실과 가상 세계를 하나의 트윈 모델로 만들어서 이렇게 가상 세계에서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실세계에도 얼마큼 더 적용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지금 현재 요 주제가 국토부 시작해서 많은 이 산업 도메인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그 연구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뭐 그 AI 그 칩과 관련되어 있는 그 통해서 디바이스 단에서 얼마큼 더 효율적으로 얘를 쓸 것이냐에 대한 부분으로서 AI 디바이스 칩, 그래서 뭐 인텔이라든지 삼성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본론에 들어가서 자, 지금 많은 부분들이 자, AI 관련해서 그 ML, DL 같은 경우에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AI에 대한 모델이 과연 안전하냐, 시큐하냐 대한 질문, 자, 시큐하냐.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이렇게 개발된 AI 모델이 과연 믿을 수 있느냐,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느냐, 트러스트하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죠. 자, 세 번째로서는 이 AI 모델이 어, 굉장히 그 좋은데 사용할 것이 아니고 또 잘못 이게 악용될 소지가 있느냐, 악용될 소지가 크냐, 가능성이 굉장히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다른 쪽 악용자들이 이거를 AI 모델을 사용할 가능성이 얼마큼 크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 학습하는 과정에서의 문제가 프라이버시죠. 데이터들을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필요한데 그런 필요한 데이터들이 과연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는 없느냐에 대한 주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과연 이 AI에 대한 모델이 시큐하냐? 시큐하지는 않습니다. 자, 100% 장담은 아니지만 그래도 현재까지는 AI 모델이 이 스퀘어와 트러스트의 부분에서 굉장히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악용될 케이스도 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프라이버시가 문제가 조금 더 있죠. 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한 부분도 같이 따라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앞부분에 대한 그 질의에 대한 것으로서 이 AI에 대한 보안과 안정성에 대한 이슈가 뭐가 있을까? 일단 부분을 자, 요 챕터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그냥 따로 한번 정리를 했는데, 자, 이렇게 명시 해석이 나오는 자료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AI에 대한 그 시큐리티와 세이프티를 전체적으로 이제 분류를 했을 때, 자, 제일 먼저 첫 번째가 자, 적대적 공격이 있습니다. Adversarial Attack. 자, 이 부분이 굉장히 가장 조금 첨예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자, 데이터에 대한 프라이버시와 익명성, 어나니머티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요새 자, 이게 자, 갱이라고 많이 하죠. 갱에 대해서 많은 그런 미디어들이 그 많이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 부분에 자, 딥페이크에 대한 부분이 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자, 디텍션 할 거냐에 대한 부분.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자, 그러면 이 개발된 이런 많은 모델들에 대한 것이 다 오픈할 거냐? 아니면 상업적인 가치, 그 다음에 국가에서 자,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 도메인에서 자, 보안이 아주 심각한 부분에 대한 모델을 어떻게 이거를 잘 막을 거냐, 오픈하지 않고, 자, 그럼 보안성 문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상업적인 어떤 그런 딥러닝 모델 같은 경우에 카피라이트는 문제 없느냐? 그 다음에 인증 부분, 자, 이 부분도 자,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기존에 대한 보안 기술들이 있죠. 자, 예를 들어서 그, 그 침해 방지하기 위해서 아니면 악성 코드에 대한 코드 분석, 그 다음에 그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 같은 경우에 자, 디도스 같은 경우, 자, 이런
기존의 어떤 그 시큐리티에 대한 테크닉을 그 ML이나 DL, AI를 써서 어떻게 이거를 잘 조금 더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가 되겠죠. 자, 이 부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융합 보안.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미지라든지 그 다음에 뭐 3D 프린터에 대한 부분, 드론 같은 이런 아주 심각한 부분에 대한 이게 보안 영역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자, 이런 ML과 DL을 써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한 부분. 자, 응용 파트죠. 자, 응용 파트. 자, 그래서 한 6가지 주제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부분은 적대적 공격 같은 경우는 저기 AI에 대한 취약점이 되겠죠. AI에 대한 취약점은 요거. 자, 그 다음에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딥페이크는 AI에 대한 그 잘못 악용한 케이스가 되겠죠. 악용한 케이스. 그 다음에 카피라이트에 대한 부분은 자, 딥러닝 모델에 대한 보호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호. 나머지는 저기 애플리케이션 영역에 이제 적용, 활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본 자료에는 딱 여기 시간상 한 2가지 정도만, 2가지. 자, 적대적 공격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교양에 의해서 딥페이크를 어떻게 디텍션 할 거냐에 대한 2가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중에 첫 번째, 자, 이 적대적 공격자, adversarial attack이 있고, 이걸 또 디펜스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적대적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사진에 보면 이게 판다죠. 판다라고 해당하는 이 사진이 있는데 이게 딥러닝 모델을 쓰면 당연히 판다라고 나와야 되겠죠. 자, 여기는 예를 들어서 57.7% 확률로 이제 분류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자, 여기다가 요런 클래스파이어 그러니까 분류기를 교란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교란을 하냐면 adversary perturbation이라고 해서 자,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진 않지만 아주 미세한 강도로서 자, 이런 노이즈, 잡음을 이렇게 생성을 해서 여기다가 합치면 자, 이렇게 실제 눈에는 우리 사람 눈에는 판다로 보이지만 이 시스템 상에서 이 모델 상에는 판다로 분류를 한 것이 아니고 기분이라고 다른 긴팔 원숭이 되겠습니다. 긴팔 원숭이라고 하는데 기분으로 99.3%로서 기분으로 판정을 내리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사진은 판단데 다른 분류로 하는 거죠. 자, 이런 거를 적대적 공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사진, 그러니까 잘못 분류할 수 있도록 이런 사진들을 모아서 adversarial samples 또는 adversarial exampl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글에 adversarial sample 또는 adversarial example이라고 입력을 해보면 이쪽 영역도 하나의 연구로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딥러닝 모델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다 이게 실제 사진은 얘인데 잘못 분류를 하도록 이 사진을 생성하는 거죠. 생성을 해서 자 모델을 다 넣었을 때 자 판다가 아닌 다른 모델로 다른 동물로 분류를 하는 이런 사진들로 또 하나 또 샘플러서 또 만들고 있습니다. 적대적 공격에 대한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를 이렇게 간단하게 수식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수식이 그렇게 어려운 수식은 아니니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애들별 사이의 그 적대적 공격에 대해서 과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이제 C라는 것이 이제 클래시파이어, 그러니까 분류를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X가 이렇게 들어가면 자, C를 통과를 하면 자, 1에서 K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되겠죠. 클래스가 됩니다. 그래서 C를 이제 클래시파이어에 대한 부분에 대한 함수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CX라는 것은 자, 실제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X라는 것을 입력을 했을 때 자, 1에서 K까지에 대한 분류를 하는 각 클래스에는 확률이 나오겠죠. 확률. 그러면 자, 1에서 K까지의 어떤 확률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높은 것, 자, 알고맥스가 자, 그 중에 제일 높은 것을 자, 우리가 자, 이쪽으로 분류를 하죠. 그 클래스로 분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CX에 대한 내용은 실제로 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각 클래스에 대한 확률은 실제적으로는 다 합치면 자, 당연히 1로 나와야 되겠죠. 1.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각 클래스가 아닌 자, 각 개별적인 각 클래스의 x, fx라는 부분은
자, x가 들어갔을 때 z라고 해서 zx가 실제로는 자, 로직스티, 자, 리그레션에 대한 부분에 대한 함수가 나오겠죠. 자, 이 부분이 리그레션에서 소프트맥스를 통하면 자, 그 i번째 분류에 대한 클래스에 대한 이 확률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확률들을 각 클래스별로 확률로 다 계산해서 그 중에서 확률적으로 제일 높은 거, 값이 제일 높은 것을 자, 이렇게 그 클래스로 분류를 하죠. 자,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이렇게 보면, 자, 여기는 두 가지가 분류가 있죠. 자, 이 두 가지 클래스가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굉장히 스트리크하지 않고, 이렇게 약간 여분을 좀 보통 많이 둔 상태로서 학습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눴을 때, 자, 클래스파이어에서 이렇게 나눴을 때, 여기 있는 거는, 자, 이렇게 이쪽 부분을 클래스로 분류를 하고, 자, 얘는, 자, 주황색에 대한 부분은 주황색으로 이렇게 하는 이런 학습 모델이 있습니다. 학습 모델. 자, 그러면 자, 여기다가 자, 애드버사이어 어택이라는 부분은 자, 적대적 공격이라는 것은 자,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합니다. 요 부분, 자, 요 약간의 공간이 있는데 자, 요런 X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약간 세밀하게 퍼츄베이션을 해서 얘를 다르게 이 공간으로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이동시키도록 퍼츄베이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적대적 공격에 대해서 이 공간이 이런 공간이 조금 더 발생하는데 어택들은 자 이런 부분 자 이 각각의 입력을 잘못 이런 쪽으로 이쪽으로 관계 영역으로 이동하려는 그런 X를 찾는 거죠. 찾는 건데 실제 목적은 이겁니다. 애들벌사이어 샘플이라고 하는 것은 모델인데 어떤 모델이냐면 자, x가 아닌 x와 비슷한 x 프라임. 자, 예를 들어서 이거죠. x는 x인데 자, 우리 눈에는 x로 보이지만 실제 값은 조금 변경이 된 x 프라임이 있습니다. x 프라임을 요 차이가 있죠. 자, 요 x 프라임과 x가 굉장히 작게 스몰하게 x 프라임을 자, 찾는데 어떻게 찾냐면 x가 들어갔을 때 분류가 x 프라임을 들어갔을 때 분류가 다르게 다른 값이 되도록 이 x 프라임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 찾는 모델을 에드벌사이어 샘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앞부분에도 자, 판다라는 이미지랑 판다에다가 퍼츄베이션을 가했던 이 x 프라임에 대한 다른 판다 사진이 있죠. 근데 분류는 자, 원래는 판다인데 자, 이게 기분이라는 긴팔 원숭이로 나오죠. 그래서 두 가지 자, 원래 사진에가 자, 그다음에 애드버사 샘플이 원래 거랑 굉장히 차이는 이거 차이입니다. 차이가 굉장히 작으면서 분류가 다르게 하는 이 x 프라임을 찾는 것을 자,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적대적 공격에도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타겟이 직영된 게 있고 아니면 자, 두 번째 언타겟된 어택이 있습니다. 자, 요겁니다. 자, 내가 요 이미지에 퍼티베이션 넣어서 결과가 Y 어떤 특정 결과가 나오게 할 거냐 아니면 특정 결과가 아닌 다양한 결과로 오분류하게 할 거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하는 게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컵인데 자, 그릇. 자, 모든 이 용품 이제 오브젝트들을 그릇으로 이렇게 분류를 할 거냐 아니면 항상 다르게 할 거냐 어떤 형태로 타겟 주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릇이든 컵이든 다른 형태로 분류하도록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untargeted adversary attack은 자, 여기 보면 여기 x가 있고 x에다가 x를 약간 조금 퍼츄베이션하는 자, 로우 x가 되겠죠. 얘가 자, 실제 x가 들어갔을 때 다르게 하도록 자, 요 로우 x를 찾는 것이 자, 이거는 타겟이 없는 거죠. 자, 어떤 형태라도 결과가 다르게 나오게. 자, 그런데 타겟티드 어드버스 어택은 자, 결과가 클래스가 딱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여기다가 x가 아닌 어떤 y값을 주어줍니다. 어떤 y값, 어떤 이 y가 분류가 되도록 이렇게 얘랑 자 해서 이렇게 자, 이 값이 항상 y로 분류되도록 이렇게 얘를 찾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게 수식에 보면 x가 벡터 폰트입니다. 자, 이게 어떠한 x가 들어가더라도 다르게 하는 게 있고 자, 요때 x는 볼드체. 자, 볼드체가 있고 얘는 그냥 y에 대해서 자, 로마체죠. 자,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어떠한 뭐 다양한 x가 들어오더라도 얘는 항상 y 값으로 오분류하게 자 그런 공격이 되겠습니다. 찾는 것을 자 그래서 자 일반적인 어떤 adversary 샘플이라고 하는 것은 자이 부분이 되겠죠. rowx에 대한 untargeted adversary attack이 보통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자, 비슷하게 이렇게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거냐? 자 이렇게 쓰면 타겟이 정해지지 않는 건 untarget이고 자 y가 들어갔으면 이 y로 무조건 분류하도록 이렇게 하는 어택이구나.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적대적 공격의 자, 목적으로는 마찬가지 그 모델, 그러니까 딥러닝 모델, 머신러닝, AI 모델들을 신뢰도를 낮추는 거죠. 이제 확률의 정확도를 낮춰서 자, 가장 낮은 복잡도를 가지면서 확률의 정확도를 낮추는 그런 목적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봤던 그런 오분류가 나오게 자, 미스 클래시피케이션, 다른 클래스 분류를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아까 봤죠? 이제 타겟이 정해져 있는 의도된 오분류. 그래서 n대 1 매핑 해서 어떠한 입력이 들어가더라도 얘가 1이라는 y 값으로 이제 분류가 되도록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언타깃에 해당한 부분에 자 소스와 타겟 미스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자 특정 입력에 대해서 자 이거는 특정 입력에 대해서 특정 출력으로 오분류하는 얘는 1대1 매핑이 되겠죠. 자 이런 부분 그래서 이제 목적이 자 이런 목적으로 해서 자 다양하게 이제 어택들이 많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것도 자, 우리가 그 어태커 입장에서, 해커 입장에서는 이제 모델들이 있는데 그 모델에 대한 사전 지식 양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공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분류를 하면 화이트 박스 공격과 블랙 박스 공격이 있습니다. 화이트 박스 공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목표한 이 모델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오티마이제이션에 대한 부분 알고리즘을 뭐 쓰느냐? 자, 그레디언트, 자, 디센트 오티마이제이션. 자, 이 다양한 오티마이제이션들이 있죠. 자, 그거를 뭘 썼냐? 그 다음에 학습 데이터의 학습한 데이터 분포가 뭐냐? 그 다음에 하이퍼 파라미터가 뭐냐? 그 다음 아키텍처가 뭐냐? 자, 이런 부분을 사전에 알고 있는 공격이죠. 그러니까 얘는 화이트 박스 공격은 사전에 이 타겟되는 모델 자체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이 공격을 할 수 있겠죠. 굉장히 강하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블랙박스 공격인데 블랙박스는 이 정보가 없습니다. 사전 지식이 없으면 없는 상태에서 공격을 강한 형태인데 자, 이거는 자, 인풋을 한번 넣어봐요. 이렇게 인풋, 자, 아무 인풋 아니면 조작된 인풋을 넣어서 아웃풋을 관찰합니다.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을 딱 줘서 분석을 해서 이 모델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판단을 해서 자, 여기다가 공격을 하는 형태가 블랙박스 공격이 되겠습니다. 자, 요즘에는 저기 화이트박스 쉽고 강력하게 하기 때문에 자, 블랙박스 공격도 많이 현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거 묶어서 이게 어댑티브 하냐, 넌 비어댑티브 하냐. 그 다음에 이제 스트릭트 블랙박스에 대한 공격, 자 여러 가지 또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 자, 화이트박스 공격이냐, 블랙박스 공격이냐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방법적인 측면에서 그 적대적 공격에 대한 종류들을 조금 찾아봤는데 굉장히 많죠. 자, 많은데 이걸 다 알 필요는 없고 이 정도가 많이 있구나 정도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를 조금 더 제시를 했습니다. 자, 요거는 분류에 대한 클래스파이어에 대한 클래스를 하는 이게 딥러닝 모델에 대한 어택이 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1에서 11까지 쭉 나오죠. 자, 이런 부분이 자, 강력한 이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AWS 사이어 오텍에 대한 툴도 있습니다. 툴, 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자, 여기 가보시면, 자, 이렇게, 자,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굉장히 쉽게 좀 많이, 이렇게 오픈소스로서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딥러닝 모델. 자, 요거는 분류에 대한 모델에 대한 부분이고, 이 딥러닝 모델 자체에서 일단 공격도 있습니다. 자, 오토 인코더라든지, 그 다음에 자, 제너레이티브 모델, 그 다음에 RNN, 그 다음에 강학습, 요새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에 대한 그 공격도 저기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오브젝트 디텍션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적대적 공격을 통해서 실제적인 리얼 월드에 대한 어택 부분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셀폰에 대한 카메라, 그 스마트폰에 대한 카메라 자체를
우리가 스마트폰에다가 되게 촬영을 하면서 오브젝트를 딕텍션 하는데 그거를 엉뚱하게 나오게 또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로드 사인, 자, 이거 나중에 한번 볼 거예요. 자, 이 부분. 그 다음에 3D 그래픽스에 대한 모델 부분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사이버 스페이스에 대한 어택, 이게 사이버 보안에 대한 부분, 자, 이런 것도 나와요. 그래서 로봇 비전도 잘못 분류되게 그런 어택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이제 머신 러닝, 딥러닝에 대한 모델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을 이제 단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많은 모델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 적대적 공격에 대한 샘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몇 가지를 한번 가져왔는데, 시메틱 세그멘테이션과 오브젝트 딕테이션을 다르게 하는 케이스에 대한, 이렇게 여기에 대한 논문을 한번 가져왔는데, 두 가지 케이스 한번 볼게요. 이제 이 강아지죠. 강아지 세 마리가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는데,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하면 이제 강아지에 대한 부분 영역이 이렇게 나눠지죠. 그럼 얘가 강아지, 자, 도구라고 판정을 내리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 딕테이션을 하면 자, 이 부분, 자, 이렇게 화면에다가 네모나게 해서 이가 강아지다. 그리고 확률로 몇 프로다. 라고 표시를 하죠. 자, 이게 정상적인 어떤 딥러닝 모델 썼을 때에 대한 판정 기준이고, 여기다가 요 사진에다가 눈에는 잘 보이진 않지만 퍼튜베이션을 넣어서 사진에다가 합성을 합니다. 그럼 실제로는 이 사진과 크게 다를 건 없겠죠. 그런데 자, 요거를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모델에다가 얘를 적용을 했을 때 자, 이렇게 영역은 이렇게 비슷하게 가지만 이렇게 할 때는 트레인, 기차로 인식을 합니다. 기차. 그리고 자, 요 영역을 표시해서 자, 영역 표시해서 자, 얘는 펄선이구나. 다르게 딕텍션 하는 걸로 이렇게 자, 요것만 가니까 다르게 나오죠. 자, 트레인과 펄슨으로 엉뚱하게 나옵니다. 자, 그런 예.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페이스 어트리뷰트라고 해서 얼굴의 속성에 대한 이거 공격도 한 예제가 또 나옵니다. 자, 이것도 여기 관련되어 있는 논문에서 이제 발췌한 예제가 되겠는데 자,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모델 같은 경우에 자, 여기 저기 여자 사진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립스틱을 자, 바르는 그런 이게 결과를 아주 이게 정확한 어떤 이게 페이스 어트리뷰트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오죠. 아, 나오는데 자, 여기다가 조금 다르게 퍼튜베이션을 조금 넣어서 여기 합쳐서 자, 실제로는 사진을 이렇게 딱 줍니다. 자, 그럴 때 자, 여기에 대한 결과가 자, 실제로는 그 립스틱이 웨어링 립스틱인데 자, 웨어링 립스틱이 아니다라고 또 판정을 잘못 내리게 자, 이게 실제 딥러닝의 정확도를 굉장히 바꿔주는 거죠. 낮춰주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요게 자, 사진의 자, 피메일이냐 메일이냐 남자냐 여자냐 그 다음에 이렇게 연령대가 얼마냐라는 것도 요새 또 이렇게 오픈 소스에다 모델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그 중에 제가 여기 female이라고 판정되는 것에다가 이 사진을 얼굴 형태나 골격하는 부분을 이렇게 자, perturbation을 넣어서 합치니까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실제로는 눈에 보이기에는 크게 차이는 없죠. 차이는 없는데 자, 얘가 자, 남자로서 이렇게 판정을 잘못 내리게 자, 그렇게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 그 에드버사이 어택을 이용을 해서 실제적인 그 피지컬 월드에 대한 어택을 한번 가해서 이게 실제 공간에서 에드버사이 어택에 대한 가능성과 위험성을 한번 제기한 논문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요 프로젝트의 어떤 목적은 자율주행차 있죠? 자율주행차 관점에서 도로교통 표지판 인식이 과연 안전하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 기초로 해서 이제 나오는 그런 위험성을 알리는 그런 논문이 되겠는데 자, 요 논문에서는 자, 미시건이랑 워싱턴, 캘리포니아에 대한 대학과 그다음에 삼성 리서치 아메리카, 자, 미국에 있는 그 연구소에 삼성 연구소에 있습니다. 자, 이쪽에 자, 협업을 해서 이렇게 한번 실험을 했는데 자, 여기 어떻게 했냐면 자, 자, 스탑이라는 사인이 있습니다. 스탑. 자, 우리 그 표지판 있죠? 자, 표지판에 스탑이라는 사인에 한번 이 표지판을 실제 그래피티라고 만듭니다. 자, 그래피티로 이렇게 하나 만들어요. 그러면 당연히 자, 요거를 자, 표지판을 다 읽으면 자, 그래피티라도 이거 읽으면 스탑이라고 읽겠죠? 읽는데 여기다가
이 그래피티를 퍼티베이션 합니다. 자, 여기 저기 스티커 형태로 보입니까? 스티커.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실제로 스탑이라고 읽을 거냐라는 거를 거꾸로 얘를 스티커를 붙임을 해서 얘가 잘못 읽히도록 학습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과정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나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그 스탑 사인에 대한 그래비티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서 다른 형태로 이렇게 자, 이게 형태를 조금 자, 로테이션해서 자, 요거를 자, 샘플을 조금 더 많이 합니다. 자, 하는데 자, 마스크를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있죠? 자, 입력은, 자, 우리가 목표하는, 자, 도로교통 표지판 잘못 읽히자 하는 그 목표에 대한 그래피티를 이렇게 만들어서, 자, 그 다음에 거리와 각도, 자, 실제 주행하다 보면 이 사인이, 자, 거리와 각도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보일 수 있겠죠. 그거를 다, 여기 다 학습을 해서 잘못 읽힐 수 있도록 학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보면, 자, 여기다가 자, 스티커를 붙이죠. 스티커에 대한 붙여서 자, 퍼치베이션 하는 거죠. 퍼치베이션 하는데 자, 뭘로 읽히게? 자, 45 자, 스피드 리미트 그 제한 속도 45마일 제한 속도로 잘못 읽히게 타겟을 예를 줘서 자, 이런 표지판은 스탑이 아닌 이 표지판으로 잘못 익히게 학습을 하는 거죠. 학습을 하면서 자, 요 스티커를 이렇게 붙입니다. 붙이고 아니면 거꾸로 45마일 제한 속도로 표지판을 익히도록 요 스티커를 자, 다양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그리고 나서 자, 프린트아웃 실제 스티커를 붙여서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자들이 그 CNN 모델에 대한 적대적 공격 그 사례들을 자, 피지컬 그러니까 실제적인 그 공격 사례에 대한 샘플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퍼스트 형태라 잘못 익히게 자, 이렇게 한 경우 자 여기는 자 디스턴스 거리와 각도를 조금 더 조정해서 잘못 익히게 만든 케이스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렇게 오른쪽으로 턴하세요라는 이런 표지판 있죠? 이것도 포스터 형태로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이게 스탑 사인인데 여기에 자 이렇게 있죠? 러브나 헤이트라는 다른 글자로 이렇게 조금 더 색깔을 조금 바꿨을 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그래피티 형태로 또 만들었을 그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스탑 아까 봤던 다양한 형태의 어떤 스티커를 붙였을 때 그런 걸 넣고 나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실제 드라이빙 바이 테스트, 자, 테스트를 자, 드라이브를 해서 해보니까 대부분 우리가 학습한 대로 얘네들이 잘못 인식을 해서 100% 정도 공격에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얘 같으면 요거 있죠. 요 스탑 사인에 대한 부분에서 자, 이렇게 자, 멀리서부터 이제 진행을 할 때, 자, 이 표지판, 그래비티에 대한 표지판 자체를 잘못 인식을 하더라.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공격 성공률이 한 84.8% 정도 공격이 되더라, 성공을 했더라라고 실제 테스트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자율주행차에다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래피티 형태로 표지판을 좀 만들어서 다르게 학습하도록 해서 도로에다가 설치를 해서 하면 그 자율주행차가 그걸 보고 사고가 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자, 이런 위험성을 알리는 그런 논문이 되겠고 그런 방법적인 거는 사실은 이렇게까지 조금 악용할 케이스도 조금 걱정은 되는데 자, 이런 예제도 있다라고 좀 더 보면 되겠죠. UC 버클리랑 그다음에 워싱턴 시카고 유니버시티의 어떤 연구자들이 그 협업을 해서 자, 여기 관련된 자료가 있는데 한 90% 정도의 확률로 자, adversarial example 자, 잘못 분류가 되도록 하는 그런 샘플들을 자, 데이터베이스에서 만들었습니다. 요거를 자, 일반적인 내추럴한 adversarial에 대한 샘플에 대한 이런 방대한 것들을 이제 만들었어요. 자, 이거를 이미지넷 A라고 딱 붙였네요. 자, 이게 adversarial sample이라고 해서 A를 붙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굉장히 이 사진들이 실제로는 이렇게 얘 같으면 자, 팍스 스크롤인데 자, C 라이언으로 99% 읽더라. 얘가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이상하게 다 읽도록 나와 있죠. 자, 얘가 이제 버섯인데, 자, 머시룸인데, 자, 프레체리라고, 자, 이 프레체리라고 잘못 분류를 하더라. 99%. 그런 사진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서, 자,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여기를 오픈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게 99%에 대한 부분을 잘못 분류한 거를 제대로 분류가 하도록 또 모델을 또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또 새롭게 만들다 보면 또 거기에 오분류가 되도록 또 어디별서 공유를 하겠죠.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는데, 자, 일단은 현재로는 저기 딥러닝 모델에 대한 취약점으로서 이런 많은 적대적 공격에 대한 샘플들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자, 여러분들이 좀 심각하게 조금 더 받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대적 공격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또 마찬가지로 디펜스가 있겠죠. 적대적 방어들이 또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지는 않지만, 자, 크게는 굉장히 많은 종류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간단하게 봤을 때, 자, 제일 첫 번째가, 자, 에드버스 사이어 트레이닝. 자, 예를 들어서, 자, 에드버스 사이어에 대한 트레이닝. 자, 요게 약간 민맥스 게임 형태로 되는데, 자, 요거는 애들벌써 샘플들이 많이 제시가 돼 있죠. 자,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이게 제대로 분류가 되도록 다시 학습하는 거예요. 다시 학습을 해서 나타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민맥스 게임으로 조금 더 갈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랜더마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자, 요거는 어, 자, 입력 그 영상이라든지 입력 데이터에 대한 것을 다시 이제 피처를 뽑아내죠. 자, 입력 영역이든 피처 영역이든 자, 애드버사이어의 퍼츄베이션 아까 조금만 가해도 잘못 분류하는 거를 이 효과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학습할 때 자, 미리 주는 거예요. 미리 그 노이즈를 랜더마이제이션을 자, 미리 해서 학습이 제대로 나오게 하는 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자, 이거죠. 자, 사진이 있으면 자, 미리 자, 리사이즈 자, 이미지를 리사이즈를 여러 가지 좀 해서 제대로 분류하도록 여러 가지를 하고 그다음에 자, 다이형도 이 패드 해서 빈 공간 만들어서 패드도 하고 그다음에 로테이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결과가 이게 나오게 제대로 나오게 자, 미리 이렇게 바꿔준다든지 아니면 노이즈를 미리 학습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통 CNN 같은 경우에 자, 이게 컨볼루션 레이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레이가 있죠? 자, 비치놈,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가는데 그 전에 노이즈 레이를 조금 더 한 층을 더 들어가는 거예요. 한 층을 조금 더 들어가서 자, 이렇게 통과해서 학습을 시켜서 제대로 나오게. 그래서 퍼튜베이션을 약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서 자, 이게 랜덤마이제이션 방법이 좀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노이징이라고 해서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퍼지베이션 효과를 조금 완화시키는데 자 여기 이제 추론이나 학습할 때자 미리 이제 디노이징 과정을 노이즈를 약간 없애서 일부분 또는 전체 제거를 하는 그런 부분을 해서 잡음 제거 형태로 이렇게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저기 현재 논문으로는 자 얘랑 자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어드버사이어의 트레이닝에 대한 이 논문들이 있는데, 이거 뭐 자세히 보지는 않지만, 야, 이런 거 정도 있구나, 라고 해서, 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여기 어드버사이어에 대한 어떤 다양한 샘플들을, 자, 이런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제대로 나오게 트레이닝을 거쳐서 나오는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갱 같은 경우도, 자, 디펜스 갱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